자기야, 점심 먹었어? 응, 벌써 먹었지. 자기도 점심 먹었어? 응, 더워서 냉면 먹었어. 잘했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같이 저녁을 먹자 해. 우리 결혼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중요한 말? 뭔데?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 줄게. 뭐야, 사람 궁금하게. 오후에도 파이팅하고. 자기야, 저녁에 봐. 알겠어, 자기야, 이따가 봐. 자기야, 파스타 너무 맛있다. 정말 기분 좋게 잘 먹었어. 고마워. 나도 자기 덕분에 오랜만에 파스타 맛있게 먹었어.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시원하게 맥주 좋지. 그런데 자기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했잖아. 응,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했지. 그게 뭔데? 밥 다 먹었으니까 얘기해봐.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꼭 두 가지는 약속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두 가지? 무슨 약속이길래 그래? 첫 번째는 결혼하면 무조건 3년 동안은 같이 살아야 한대. 3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그냥 둘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세방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왜 굳이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도 자세한 이유는 몰라. 엄마가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결혼하면 3년은 꼭 같이 살고 나서 분가했으면 하더라고. 나 어머님 무서운데. 그리고 우리도 신혼생활도 즐겨야 하는데 바로 합가하는 거 난 너무 싫어. 나도 우리 엄마 좀 무서워. 뭐야, 자기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엄마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니까 거의 쉬는 날 없이 주말에도 나가 계시잖아. 그래서 집에서 부딪힐 일이 없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 집에서 엄마 마주칠 일이 잘 없어. 오랫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쉬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딱 명절 당일이랑 다음날 이렇게만 쉬시거든. 한 가지는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데? 아, 이게 좀 자기가 싫어할 수 있는데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결혼하고 나면 자기도 한 달에 2번은 가게 나와서 일 좀 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뭐? 나 직장 다니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 당연히 알고 계시지. 그럼 주중에는 직장 가고, 주말에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 도우라는 거야? 맞아, 그 말이야. 주말마다 계속 오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딱 2번. 2번만 와서 같이 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니, 아가씨도 같이 돕고 있고, 반찬 만드는 이모님들 몇 분이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가서 도와야 해?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싫다 안 된다는 얘기를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 솔직히 나도 대학 때부터 엄마가 학비 내주는 대신 주말에는 가게 와서 일 도와야 한다고 해서 학교 안 가는 날에는 거의 가게 일 도왔거든. 그 덕분에 엄마가 학비 내주셔서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까지 했잖아. 그거야 자기는 어머니 아들이고, 대학교 학비까지 내주시니까 도와드릴 수 있다고 쳐도, 나는 며느리인데 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학비를 받기를 해 뭐 한다고. 결혼하고 가게 일을 도와야 하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정말 당연한 건데 엄마도 너무 단호해서 말이야. 왜? 말씀하신 두 가지 약속 안 하면 결혼하지 말래? 대놓고 결혼하지 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뉘앙스는 그 수준이긴 했지. 참, 이게 무슨 일인지.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예약해두고 결혼하라는 거잖아. 정말 너무 싫다. 어머니 성격 시원시원하시고 크게 간섭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시다, 정말.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면서 우리 둘 키워냈다 보니까 자기도 알아줬으면 하시나 봐. 자기야, 한 달에 딱 2번 힘들지도 않을 거야. 어차피 이모님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뭐 배우고 만들고 안 해도 될 거야. 해보고 너무 힘들다 그럼 그때 못하겠다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우선 생각 좀 해볼게. 3년 정도 같이 사는 것도 싫은데 한 달에 2번 가게 일 도우라니 이건 결혼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 같거든? 아, 자기가 하는 말 다 이해해.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같이 있는데 거기서 도우려면. 근데 손맛좋아 만나봐서 알겠지만 내 동생 성격 시원시원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자기 동생 성격 시원한 거야 나도 잘 알지. 누가 자기 동생 때문에 그래? 어머님 때문에 그러지. 아, 몰라. 우선 생각 좀 해볼게. 자기야, 혹시 잠깐 시간 돼? 당연히 시간 되지. 자기한테는 하루 종일 시간 낼 수 있어.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려고? 하하, 그만큼 내가 자기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때 우리 저녁에 얘기했던 거, 어머님 약속 두 가지 말이야. 아, 3년 동안은 같이 살고 한 달에 2번은 가게 일 도우라고 한 거? 맞아. 그래서 자기 어떻게 결정했어?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하자.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솔직히 내가 집안일은 젬병이잖아. 엄마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살림도 좀 배우고 반찬도 가게에서 일 도우면서 배우면 나중에 분가해서 둘이 살게 되더라도 살림은 좀 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즘 딸 가진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귀한 딸 살림하라고 살게 하려고 다들 안간힘 쓰던데. 아, 사실 우리 아빠가 그러시긴 했지. 우리 집에서도 밥 한 번 안 시킨 귀한 딸을 왜 시집가서 가게까지 나가서 도와야 하느냐고. 아무리 어머님이 가게 일로 바빠서 집에서 같이 지낼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라고 반대하더라고. 아, 그럼 그렇지. 역시 아버님은 반대하셨구나. 그런데 왜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게 엄마가 아빠 혼냈거든. 어차피 결혼하면 둘이서 지지고 볶던 우리끼리 알아서 살림하고 밥 해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시집 가는 게 뭐 자랑이라고 시집살이니 뭐니 하냐고. 시집 가서 음식 하나 못해서 맨날 배달시켜 먹고 빨래 돌릴 줄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우와, 우리 예비 장모님 멋지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요즘에는 남자들이 다 같이 한다고. 사위가 같이 할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 나 같은 며느리 시집 온다고 하면 퍽이나 좋아라 손에 물 묻히지 말거라 우리 아들이 다 할 거다 하겠냐며.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라고. 제대로 가르쳐서 시집 보내지 못한 우리도 잘 모시는 거니 시집 가서 배울 기회 있는 것만으로 그저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역시 어머님도 우리 엄마 못지않게 여장보긴 하시다. 처음에 자기 얘기 듣고 너무 싫었거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긴 맞더라고. 내가 햇반 돌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머님 가게에서 옆에라도 서 있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반찬 한 가지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분가해서 밥은 해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자기 동생도 있으니까 어머님 눈치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말이야. 그렇게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 자기한테도 처가집에도 말이야. 왜 결혼하면 잘해? 지금부터 잘해줘. 그래,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너희 벌써 자니?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아니다. 뭐 매일 똑같은 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니 피곤한 줄 모르겠네. 네 신랑도 안 자면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거실로 좀 나올래? 네, 어머님. 자기야, 어머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대. 잠깐 나와봐. 엄마 오셨어요? 깜빡 졸았네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너희 결혼하고 3년은 같이 살기로 맘먹고 들어왔잖니?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냐? 네? 아, 그렇죠. 생활비 드려야죠. 엄마 생활비 제가 드리잖아요. 매월 50만 원씩. 그거야 너 혼자 나한테 얹혀 살 때고. 지금은 결혼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살잖니? 엄마 저희 결혼했다고 생활비를 더 올려서 받으시겠다고요? 그동안 네 남편은 생활비 월 50만 원씩 나한테 줬었다. 이제 너희 둘 같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 둘이 합쳐서 100만 원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100만 원이요? 그래. 왜 많이 부담스럽니? 따로 나가 살게 됐을 때 쓰는 돈 생각해서 나도 나름 대충 계산해보니 100만 원 딱일 것 같아서 정한 거야. 생활비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100만 원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해서요. 요즘 집값이며 물가 생각하면 너희 둘 따로 나가 살면 그 이상 쓸 것 같거든. 너 음식 만드는 것도 아직은 잘 못하고 분명 따로 살았으면 배달시키고 사 먹고 했을 텐데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한데요. 너희 주는 100만 원으로 식비, 공과금 같은 거 다 낸 걸로 할 거니까 딱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거라. 어떠니?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인데 솔직히 제가 장을 볼 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100만 원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그럼 100만 원은 아들 월급날 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동안 50만 원씩 받던 것도 네 남편 월급날이었거든. 네, 알겠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 이런 건 시간 지나서 얘기하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먼저 서운하지 않게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 꺼낸 거야. 썩 좋은 소리 아니라서 불편했을 텐데 그렇게 해준다니 고맙다. 할 말 끝났으니 들어가서 쉬어라. 나도 씻고 쉬어야겠네. 네, 어머님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먹을 거야? 글쎄 오늘 명태조림이 먹고 싶은데 어머님 가게 들러서 사갈까? 명태조림 좋지. 그럼 혹시 잡채도 같이 사올 수 있어? 나 잡채도 먹고 싶은데. 잡채 귀신님 알겠습니다.
잡채도 같이 사갈게.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톡 보내놔. 아참 자기 먼저 집에 도착하면 밥 좀 해줄래? 그래, 내가 밥 해놓을게. 그럼 이따가 봐. 알겠어, 자기야. 저녁에 집에서 봐. 아가씨 저 왔어요. 어머님은요? 새언니 왔어요? 엄마는 재료 장 본다고 나가셨어요.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가게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저녁 반찬 사려고요. 아참 여기 오는 길에 떡집에서 시루떡 좀 사왔어요.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우와, 시루떡 먹고 싶었는데 손님 많아서 바로 옆인데도 사러 갈 틈이 안 났거든요.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새언니밖에 없네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가씨 많이 바빴나 보네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톡하세요. 내가 퇴근길에 사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새언니도 피곤한데 뭐 하러 가게 들러요? 에이, 그 정도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잠깐 들렀다가 가면 되는 건데요, 뭐. 근데 저녁 반찬은 뭐 사려고요? 오늘은 명태조림 먹고 싶어서요. 그이는 잡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잡채 킬러죠. 전에 가게 일 돕는다고 와서는 계속 잡채 주워 먹어서 엄마한테 맞은 적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잡채 사랑이 남달랐나 보네요. 그럼 명태조림이랑 잡채 이렇게 두 가지 드려요? 다른 반찬 맛있는 거 뭐 있을까요? 오늘 꽈리고추 무침 맛있게 됐는데 이것도 같이 드릴까요? 간이 딱 좋더라고요. 우와, 좋아요. 그럼 꽈리고추 무침도 같이 주세요. 얼마예요? 다 해서 9,000원이요. 그럼 10,000원 채워서 서비스로 하나 끼워주시면 안 돼요? 아, 역시 단골 손님 멘트. 그럼 돼지 껍데기 하나 남았는데 그거 1,000원으로 드릴까요? 돼지 껍데기 괜찮아요? 아가씨 배보다 배꼽 아니에요? 어머님 마시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 정도는 저도 힘있어요.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저 내일 가게 나오는 날이에요. 내일 새언니예요. 잘됐다. 오빠 오면 자꾸 쓸데없이 간섭해서 너무 정신사나운데 새언니 오는 날은 좋아요. 그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호호호, 아무튼 내일 일찍 나올게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모님들하고 반찬 다 만들어 둘 거라서 일찍 안 나와도 돼요. 푹 쉬고 10시쯤 오시면 돼요. 아, 그게 저 반찬 좀 배우려고요. 반찬이요? 왜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필요도 없는데 못하러 배워요? 어머님 가게 반찬이 다 맛있는데 저도 배워서 혹시 분가하면 만들어 먹으면 좋잖아요. 오, 새언니 멋있는데요? 의외로 새언니 손맛 있어서 엄마한테 배워서 반찬 가게 여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정말 그러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사람 일은 또 모르잖아요. 새언니 저랑 수다 떠느라 너무 시간 늦어진 거 아니에요? 배고프실 텐데 빨리 집 가서 저녁 드셔야죠. 그렇네요. 그이 기다릴 텐데 가야겠어요. 아가씨 떡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내일 봐요. 네, 새언니 조심히 가요. 엄마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가게 문 벌써 닫았어요? 아니다, 네 동생 있잖아. 우리 딸이 가게에서 일 배운 지 꽤 오래됐으니 가게 열고 닫는 건 혼자도 할 줄 알지? 우와, 몇십 년을 한결같이 일찍 가서 늦게까지 계시던 분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봐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희 둘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일찍 들어온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너희 결혼하고 다음 달이면 딱 3년이잖니?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3년이나 됐는 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도 있고 하니 너희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아야지. 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님 댁에 들어와서 살기 전에는 딱 3년 되면 나가 살아야겠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같이 살면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뱉은 말이 있는데 너희도 둘이 따로 살아봐야지. 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봐야지 않겠니? 늦었지만 신혼생활도 즐기고 말이야. 근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눈치를 볼 시간이 없어서요. 뭐 같이 집에 계셔야 눈치도 보고 코치도 보고 할 텐데 눈 뜨면 안 계시니 솔직히 눈치를 볼래야 볼 수도 없었어요. 뭐 신혼생활을 하고 산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만 그래도 따로 사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냐? 이거는 내가 너희 분가하면 주려고 그동안 모은 거다. 엄마 이거 뭐예요? 너희 이 집 나갈 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돈 조금씩 모아둔 거야. 무슨 통장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잠깐만. 대박, 엄마 1,500만 원 뭐예요? 우리 며느리 그동안 한 달에 2번씩 가게 나와서 같이 도와준 수고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 일 도와드리는데 무슨 수고비를 챙겨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챙겨줘야지. 내가 말은 안 했다만 솔직히 처음에 한 달에 2번씩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꾸준히 올 거라는 기대 안 했었다. 많이 귀찮았을 텐데 매달 잊지 않고 2번씩 꼬박꼬박 와서 도와주는데 참 내가 고맙고 마음이 좋더라.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주말에 아가씨랑 같이 얘기도 하고 저도 반찬 만드는 거 배우는 거 좋아서 나간 건데요. 솔직히 남들은 어머님 반찬 만드는 레시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도 기회 없는데 저는 그걸 수업료도 없이 배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돈 들였어야죠. 뭐 아직 제대로 만들려면 한참 멀었거든. 돈 낼 만큼 솜씨도 안 되잖니? 아, 그건 그렇죠. 어머님 역시 빈말은 못하시네요. 아니, 그건 그렇고 무슨 돈을 1,500만 원이나 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고급 인력이니 시간당 2만 원씩으로 하루에 8시간 계산해서 매달 저축한 거야. 뭐 일찍 나올 때도 있고 했는데 내가 그 시간 다 따져서 계산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하루에 8시간으로 생각하고 36개월 꼬박 통장에 매월 월급 명목으로 따로 모은 거랑 그동안 명절 전날에 항상 나와서 제일 바쁠 때 도왔잖니. 그거 보너스로 계산해서 1,500만 원 맞췄어. 어머님 명절에는 손도 부족하고 또 친정 갈 때 챙겨가라고 전이며 잡채며 음식들 바리바리 싸주셨는데 뭘 또 보너스로 돈까지 챙겨주세요? 그거랑 돈은 다르지. 그렇게 치면 너는 우리 가게 와서 반찬 사 먹잖니? 그거랑 같은 거다 생각해. 엄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한데? 솔직히 가게 일 도운 건 제가 와이프보다 더 많이 나가서 도왔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며느리는 사돈댁 귀한 딸이잖아.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지. 아니, 그럼 손맛 좋아하는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네 동생은 가게 일 배울 생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없이 나와서 일하는데 너랑 어디 갔니? 그래, 자기야. 아가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실컷 무료 노동했잖아. 자기는 아들이야, 아들. 그럼 엄마, 이건 와이프 일한 거 챙겨준 돈 모은 통장이고 이건 또 무슨 통장이야? 잠깐, 통장이 2개나 더 있는데 0이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뭐야? 0이 8개 1억? 엄마 1억? 진짜 1억이야? 잠깐만, 이 통장도 또 1억 80만 원?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야? 하나는 그동안 너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줬던 돈에 내가 추가 200만 원씩 보태서 3년 모은 돈이야. 너희 결혼해서 바로 분가해서 살게 되면 돈 제대로 못 모을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대신 저축한 거야. 그리고 다른 1억은 너희가 중간에 먼저 분가하겠다는 말 안 하고 3년 다 채워서 같이 살면 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3년 잘 살아줬으니 챙겨주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님 집에서 같이 산 덕분에 따로 적금 들어서 충분히 전세집 구할 돈 모아뒀어요. 맞아요, 엄마. 정말 이렇게 큰 돈 안 주셔도 돼요. 솔직히 가게는 아무래도 우리 손맛조아한테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저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 안 가고 가게 일 배워서 나중에 지 가게 차리겠다는 게 얼마나 예쁘냐? 뭐 나중에 내 유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가게는 네 동생 줄 테니 너는 가게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 받거라. 분가해서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근데요, 어머님. 저희 분가 안 하면 안 돼요? 어머님 댁에서 사는 거 정말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저는 따로 나가 사는 게 더 걱정되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둘이서만 좀 살아봐야지. 나가서 둘이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집 구하는데 보태서 분가하거라. 엄마, 감사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 너는 분가해도 가끔씩 가게 나와서 내 동생 좀 쉬게 해주고. 아, 분가해도 그건 제 몫이군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저도 솔직히 어머님한테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거든요. 3년 동안 가게 나가면서 배워보니까 나름 손맛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머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아파트 단지 이런데 조그맣게 반찬 가게 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뭐 그건 너희 알아서 하고 아무튼 이 통장은 너희 가져가고 분가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다 며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오히려 감사했죠. 자주 놀러 올게요. 너희가 언제든 놀러 오는 거야 상관없다만 너희 와도 나 집에 없다. 아, 그렇겠네요. 그럼 집이 아니라 가게에 놀러 갈게요. 시어머님이 챙겨주신 돈에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모아보니 꽤 적지 않은 돈이 모였더라고요.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기는 충분했는데 집을 사기에는 살짝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글쎄 챙겨드린 용돈을 안 쓰고 모아두셨더라고요. 거기에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처럼 오히려 돈을 얹어서 챙겨주셨습니다. 가게일 도와드린 대신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 다녔던 남편처럼 시집살이 일도 없는 시어머니와 같이 산 덕분에 대출 없이 집 장만할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친정 부모님 덕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가해서 둘이 살아보니 나름 또 소꿉장난하는 기분도 들고 3년의 결혼 생활 한 적 없는 것처럼 정말 신혼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주말이면 어머님 가게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반찬 만드는 걸 배우고 있답니다. 솜씨 좋은 시어머님의 반찬 만드는 법을 잘 배워서 조그맣게 반찬 가게 여는 게 제 소원이 되었거든요.